북녘 고향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자담회 자유를 찾은 사람들 진행을 맡고 있는 전 함흥 공산대학 교수였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자유북한 방송의 3명의 기자들과 함께 자유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결혼이죠. 네. 세 분 다 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결혼하면 마음이 심쿵하잖아요. 네, 설레이는데요. 설레인다. 네. 아니 혹시 북녘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심쿵 좀 무슨 단어야라고 하는데 심쿵이 뭐예요? 심장이 쿵쿵. 심장이 쿵쿵, 심장이 쿵쿵. 두근두근. 그런 결혼만 하면 바로 이렇게 페로몬이 아주 치솟아가지고 한참 좋아질 그런 세 분입니다.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즐거울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결혼 문화인가 만큼 제가 좀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비밀이면 특별히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세 분 결혼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윤경철 기자는 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혜리 기자는요? 미혼이에요? 저도 면사포 못 썼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결혼 경험이 없는 것 같네요. 오직 결혼을 해본 사람은 저뿐인데 저 역시 북한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여기에 결혼 문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 지인들 그 결혼식 또 그 자녀들이 결혼식에 가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요량은 좀 있거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좀 이런 질문부터 좀 던져보겠습니다. 결혼식에 여기 남한의 결혼식에 참가해 보셨습니까? 네, 엄청 많이 참가했죠. 갔었죠. 많이 가셨어요. 네. 근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내일 행복하든 모레 슬프든 그런 걸 떠나서 야 결혼하고 싶다. 저 이쁜 드레스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어떤 강렬한 인상받은 게 뭐가 있어요? 결혼식에 참가해서. 뭐 아빠가 손잡고 들어가는 거. 아빠가 손잡고 들어가는 거. 다다단 하고 손잡고 들어가는 거. 야, 멋있다. 남성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딱 한 번 갔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예, 저희 이만가 프로그램 제작팀에 이제 작가님 한 분 결혼하시는 데 갔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가 보기 좋았어요? 야, 일단 식장이 보기 좋았어요. 그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을 가서 데리고 차에다 태워서 그치. 신부의 집 와서 또 하고 네. 두 번의 행사를 하루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근데 남한은 이제 식장을 이용하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고 저는 식장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섭섭했던 게 뭐냐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빠가 이제 손잡고 들어가는 걸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객들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시댁현, 뭐 친정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가족이 없으니까 항상 북한 신부들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서 좀 비어 있어서 네, 그게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또 그리고 아빠만 없으면 뭐 양부모, 양아버지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자리 비울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탈북자 어느 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남한에 지금 정착하시고 계신 우리 33,000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 다 갈까? 다 갑시다. 우리 한 가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면서 와, 책임져야 됩니다. 진짜 다갈 자유북한 방송의 기자한테 매번 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는 우리가 감동을 합시다. 자, 그런데 평양에 제가 출장을 갔을 때 경흥거리에 결혼식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결혼식 식당이 아니고 웨딩 홀이죠. 홀이라고 하죠. 웨딩은 결혼이라는 소리고 그것을 하는 그 웨딩 결혼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오신 하객들을 위해서 맛있는 뭐 식사도 하고 이런 게 웨딩홀이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웨딩홀이라면 좀 무슨 말일까라고 혼돈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들 그 지금 나이가 훨씬 찬 그런 처녀 총각들인데 부러워는 하는데 본인들은 결혼식을 안 했다 하니까 내일에도 당장 마음 잡고 면사포도 써보고 뭐 이렇게 결혼 행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현실이 달라요. 네. 이렇게 예쁜 우리 김지영 씨를 누가 감히 이렇게 말이야 다르게 느껴지게 만듭니까? 우리 김 작가님 오픈 이야기다. 그러니까요. 현실은 달라요. 그렇구나. 저는요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건 좀 다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빨리 크라 하면서 했던 게 아빠가 이제
손 그렇죠. 다 딸이 손 잡고 네. 그 긴 그 결혼식 웨딩 행진, 네. 결혼 행진한 거기를 먼저 들어가잖아요. 네. 딸이 손 잡고 가서 사이가 될 신랑쟁이한테 이제 손을 넘겨주죠. 딸의 손을 넘겨줍니다. 근데 아빠들이 대부분의 아빠들이 울더라고요. 울죠. 대표님 안 대표님이 딱 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전혀 울 것 같지 않아요.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 꼭 네. 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오기를 기다리는데 저희 딸은 이제 나이가 찼는데도 네. 이런 거꾸로 안 가겠대요. 아빠 왜 저를 시집 보내지 못해서 안 다니냐. 나는 내 삶이 있으니 아빠는 간섭하지 말고 언젠가는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결혼식장을 이렇게 딸이 손 잡고 가고 싶은 이 소원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어봤죠. 야, 너 결혼 왜 안 해? 또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면 화낼 거야. 근데 답은 주겠어. 내가 님을 봐야 뽕을 딸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북에서라고 하면 중매 결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유연애도 있는데 남한에서는 결혼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전에 총각처럼 만나는 그 케이스들이 계기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남한에 와서 놀랬던 게 결혼 정보 회사가 있는 거예요. 결혼 정보회사가 있죠. 예, 전문 이제 여자랑 남자들을 서로 이제 만나게 해주고 싫다 그러면 10번이든 20번이든 계속 여자 남자를 교체해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아. 회사가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좋은 것보다도 대표님. 그런 서비스 있다는 게. 예, 그렇게 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사실 그건 자본주의적이 아니니까 북한에서 북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북한도 근데 저희 때는 남자 이제 한 번 만나거나 두 번 만나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연애는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네, 만나봐라고 계속 이제 말하는 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한국은 자유연애 결혼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 저는 대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 중매 결혼입니다. 이게 중매 결혼이죠. 군에 가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하고 한 사람들이 그렇죠. 언제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중매꾼 내세워가지고 예, 여자를 하나 좀 찍어 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매 결혼을 많이 하는 거죠. 지영 씨 대학 때 혹시 좋아했던 총각이 없어요? 북한에서 있어요? 예. 근데 그게 허용 안 되잖아요. 여기 남한에서는 캠퍼스 커플이라 해가지고 예, CC가 예, 많거든요. 예. 캠퍼스 커플. 예, 예. 그런 분들이 대학 때 공부도 하고 예. 사랑도 나누면서 예, 예. 나중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사회세포를 구성하는데 북에서 연애를 했다. 그러면 이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부러운 게 대학 생활 때 다 연애를 하잖아요. 근데 남한 드라마 보면 그 대학 운동장에 잔디밭에서 커플들이 이제 남자친구 무릎에 배서 책 보는 거. 와, 그거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게 불법이니까 못해서 이제 남한에 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아니 지금도 한창인데 왜요? 아니 좀 쑥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지금 뭐 어떻게 총각을 만났냐는 질문에서 우리 예린 기자가 지금 침묵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와서 몇 번 까세요, 좋은 총각들을 빨리. 좀 만나본 적이 있지? 어떤 방법으로 만났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지인들 통해서. 예, 그건 지인들을 소개팅이죠. 예, 소개팅. 소개팅. 예, 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김정 작가가 어떤 남자를 알고 있나? 그건 뭐 사랑한 사이 아닌데 윤 기자한테 야, 너 아직도 장가 못 가서 내 소개팅 해줄게. 내 친구 중에 예, 그랬대요. 괜찮은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둘을 만나게 해주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가요? 그건 있죠. 북한에서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게 있어요. 소개팅이란 네. 말은 안 했는데 소개팅은 안 하지만 중매, 친구라든가 친구를 지인의 소개해준다. 소개로 인해 가지고 뭐 연인을 찾고 그 제가 이야기하는 북에서 소개는 주로 어른들이 소개 중매거든요. 네 집딸, 네 집 아들. 근데 남한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은 북한에도 청년들끼리 있어요, 대표님. 있었어요? 지금 친구들끼리도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세대 차를 제가 그리고 느끼. 오빠가 예. 자기 친구 여자 동생하고 또 사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까? 오빠 친구가. 예. 여기 남한이 이제 중매가 이제 사업화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결혼 정보 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소개팅 어플들도 이번 지금 보면 핸드폰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전문구 중매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결혼정보회사이고 예. 또 그리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을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거 하려고 했는가 하면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님을 만나야 뽕을 따는데
여기에 지금 형제, 뭐 자매, 저 지연, 하견, 혈연 이런 경우는 우리 탈북 청년들 특히 많이 만나야 되는데 사는 곳이 다르고 주변이 봐야 이웃하고도 잘 통하지 않으니 제가 이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커뮤니티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근데 매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뒷조사를 해서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건 뭐 거짓말쟁이 아니다. 확인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노는 거예요. 그럼 뭐 가로 세로 만나고 뭐 거기 가서 저 안에 영화관도 같이 보고 뭐 어디에 만나서 이렇게 뭐 데이트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만들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면 세 분 먼저 저희 고객으로 올 거예요. 물론 서비스료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일로 좀 하자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럴 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어느 사회나 소녀 총각들이 만나는 결혼의 기준 같은 게 아마 꼭 굳이 기준이 아니라도 기준 같은 걸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장가갈 그 임박에는요, 제가 8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뭐냐면 군단 대기실이었어요. 처녀가 총각을 그 보는 기준이 군당 대기실. 군당 대기실이 뭐예요? 처음 못 들었어요? 군당이 있죠, 군당. 네. 군당의 대기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머리 글자만 뗀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느냐? 입당한가. 당원인가? 대학을 졸업했는가? 오장육기를 가졌는가?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게 80년대. 아, 예, 지금 좀 그러니까 쌍팔년도.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예, 기준? 실은 뭐예요, 실? 예. 실력입니까? 장사실력. 네, 지금 뭡니까? 지금은 군단지던 아니면 선호공인데. 군당지돈. 군당지돈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군 하면은 이제 군대? 군 출신인가, 아. 당 하면 당일군인가, 지식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예. 도덕이 있는가? 도덕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예요. 아, 원이 그리고, 있는가? 예. 선호공은요?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면 선호공인데 손전화 있는가, 손전. 네. 그거는 오토바이 있는가, 오토바이 있는가?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공부 잘하는가. 혹시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손주나 사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네, 오토바이 사줄 수 있느냐? 네. 공부를 했냐? 공 뭡니까? 공부를 했냐. 공부를 했느냐? 네. 야, 이게 시대마다 다 달라지네요. 근데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요즘은 사실 군대 갔다 온 걸 북한 저 처녀들은 별로 환영을 안,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러던데. 장사 잘하는 거 좋아하죠? 아니요. 그래도 군대 갔다 와야죠.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네. 남자가. 제가 한국에 와서 소개팅 처음에 나갔는데 대표님 그분한테 제가 북한에서처럼 궁금한 걸 다 물어보라 그래서 대학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한 여자들은 월급이 얼마예요? 뭐 집이 어느 근처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데 나는 나가서 대학을 어디 갔었어요? 하니까 대학 졸업했어요. 그래서 군대는 군복무 어디서 하셨어요? 하니까 군복무를 집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해서 이 사람 안 만난다고 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대체 병력을 했군요. 네. 대체 병력. 네. 문제 있다. 네. 몸은 뚱뚱하든지. 아니요, 몸은 다 괜찮았는데 심장이 좀 약하다든지. 눈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났어요? 근데 그 눈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못 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글쎄 뭐 우리 남한의 청년들은 뭐 그래도 절대 다수는 군대 청춘이 할무대 또 거기 가서 병력이 우미도 하겠다 하지만은 아마 소수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완전 뭐 어디 도살장 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것도 18개월 정도인데 북한에서 10년 군사복무한 우리 윤경철 기자처럼 저렇게 군대 갔다 와야 의젓하고 어디가 남자 냄새가 확실하게 그렇죠, 물씬물씬하고 책임성이 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신화가 있는가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군당 대기실이 군당 지도원 손오공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또 어떤 한 분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뒤집어졌어요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실기대 당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요. 군대가 맨 뒤라고도 하던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네요. 아직 북한 처녀들이 그래도 믿음직한 의젓한. 이제 군 제대하고 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군에 나가서 10년 동안 이제 고생하다 보면은 그렇다 해서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 귀한 줄 하나는 배워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결혼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전 그 대장정의 분수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생이 시작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시작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먼 길을 가야 될 이 중대사 앞에서 우리 처녀 또 총각들도 감히 결심할 수 없는 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그 가치가 맞는가, 그 다음에 서로 생각하는 위해주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서로 같은 이런 거 다 점치잖아요. 비밀이 아님이라면 세 분께서 중시 여기는 한국에서 자유인들의 어떤 결혼관이니까 어떤 데 중시하겠어요?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 좋고 뭐 좀 비밀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뭘 중시합니까? 아니 군대 갔다 온 거 여전히예요? 아니 저는요 이제 네. 그 남자의 능력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네. 능력, 돈 버는 능력이요? 글쎄요, 그 죽을 먹이면 안 되겠죠 일단은. 근데 능력. 그거를 떠나서 책임질 수 있는 예, 능력. 책임감이 있고 남편으로서 모든 걸 네. 쨍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네. 네. 모든 걸 포함하네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 총각인 우리 윤 기자는요? 손해를 어떻게 사실 보나요? 대표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생각에서는 이쁘면 개인적 되잖아요. 아니요. 네. 이쁜데 이쁜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떠한데요? 모든 것을 거짓말이다. 다 맞추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을. 여자가 없어서 그런구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싶은데 예.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 혼자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자님 잠깐 못 가요 그러면. 저는 이해하면 살겠습니다. 네. 이쁘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분당 지도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렸는데 우리 윤 기자는 또 이게 이제 프로의식인인지라 애들로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누가 좋아해요? 근데 누구든지 나서면 다 합격 줄 것이에요? 좀 네, 어느 어느 정도는 기준은 맞아요. 선택 기준 좀 있어야 되겠지. 성격은 맞아야지. 그게 뭔지요? 그래도 그래 보다 중시하고 싶은 거. 뭐 서로의 가치관과 우식이라든가 아이고, 거짓말이고요. 학교, 예쁘네. 뭐 남자 무조건 예쁘네. 경제적인 문제 뭐 다 있는데 대표님 미모는 안 볼 거예요 진짜로. 저는 미모는 둘째 치고요. 둘째 치고. 예, 일단은 예, 경제적인 문제를 조금 봐야 될 것 역시 같습니다. 차를 사줄 수 있고 아파트를. 그죠? 아 그런 거만 말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조선인민군 이게 윤경철 이게 중사동지 이게 완전히 여기 가서 변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말은 그렇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눈이 아주 바로 백인 총각이라 마음이 착하고 네. 그리고 아마 능력도 있고 일정하게 예, 정말 여자가 어디 봐도 들었다 놔도 그냥 예쁘기만 하는 그런 여자를 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저 기자님이 웃자- 책임감이 웃자고 너무 하는 높아서요. 이쁜 여자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린 기자는 기준이 뭐예요? 우선은 성격이 맞아야 되겠죠? 오 성격. 예, 뭐 능력이 어쨌든 간에 성격이 맞아서 서로가 맞추고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좀 존대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좀 근데 그런 남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매너남들이 많아요. 그게 몇 년간 지금 뜸을 들이고 있네. 매너남들이 많아요. 하여튼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신 걸 다 있는 그대로를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방송이기 때문에 각색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한이 와서 결혼하면 전 진짜로 이게 좀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북에서는 뭡니까? 한번 맞선을 봤다. 그래서 약혼을 하죠. 약혼식 날에 이 북한에서는 그날부터 부모들이 합방을 남녀 전해천과 합방을 허용하는 지역이 있고 절대 안 돼. 결혼하기 전까지는 안 돼. 이런 또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혼전 동거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다고요. 그 어떤 겁니까?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살아보고. 성격이 맞으면 그때 결혼을 결심한다. 이거. 근데 그 사는 기간이 얼마 정도가 돼요? 1년 정도는 되잖아요. 1, 2년 정도. 근데 원래는 네. 혼전 동거죠? 혼전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연애하면서 최소한 2년 이상은 사귀어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아 연애 기간도 예, 일단 연애 길고, 기간, 예, 길고. 한 집에서 살아보더라고. 한 6개월 이상은 6개월 이상 살아보죠. 예. 살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까지도 감출 수 있대요. 감출 수 있다. 예. 진짜요? 예. 예. 원래 예. 여자가 애 뭐 둘인가 진짜로. 셋인가 근데 나야 얼굴에서 될 빨리 본색이 나온다. 아니 우리 예린 기자 이야기 재밌어요. 작가님이 너무 여자는 애 둘 셋을 낳아야 번색이 예, 나온다. 본색이 나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번색이라니 사실 뭐 저도 이제 30년 차 살아봤지만 번색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믿고 살다 보면 너무 편하고
너무 또 쉽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해가지고 좀 그 차릴까 안 차릴 것 뿐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심성이라든지 그가 배운 어떤 가정의 교양이라든지 그 가치 이런 것들은 크게 안 변했어요. 근데 여기도 헌전 동거는 나처럼 뭐 부모들이 승낙해서 한다기보다 그 멀리 대학이면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따로 방 잡고 사는데 애인 있다 이런 사람들이란가 양가 부모들이 반대를 해서 야 우리 동거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하는데 결혼식 하기 전에 예, 예, 사실상에 같이 살자. 예, 근데 그런 건 뭐 전에는 사정상 어려우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그게 굉장히 권장되거든요. 이 부모들조차도 저 동거해본 결혼 전에 동거해본 그걸 극히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세 분이 생각은 어떻는지. 여러분들은 만약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동거 연습 본격적인 결혼 예행 연습 해보실 겁니까? 안 해보실 겁니까?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봐야 된다. 예. 윤 기자는 뭐 전통 사고 방식에 그렇듯이 그냥 뭐 사람들이 그 곱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걸 헌전 동거를 맞아. 진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 그 헌전 동거를 허용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를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맞는지를 경험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겁니다. 찬성. 예린 기자님.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아. 나머지 분이 다 들었어요. 이게 자연의 문화에 완전 흠뻑 젖어 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제 딸이 혹시 아빠 나는 꼭 이 사람을 똥집까지 알아야 되겠어. 네. 나 그래서 나는 범을 잡으려면 범의군에 들어가야 되지. 나는 범의군으로 들어갈 것이야 하면 약간 좀 누구지라고 하겠지만은 받지 못해. 제가 허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생을 이거 그렇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콩카풀이 씌우는 이 연애 단계, 결혼 초기 단계에 딱 진입만 하면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혼도 가능합니다만은 이혼하자고 결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애들한테 주는 상처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죠. 야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막 아까 심쿵만다고 그랬는데 결혼 이야기 너무 재미나게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북녘에도 사실은 뭐 사상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체제와 관계된 것도 아닌데 많은 선남 선녀들이 빨리빨리 가능한 것 만나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결혼 정보 회사 이런 것들이 좀 우후죽순처럼 생각 나와가지고 결혼들도 자유롭게 좋은 상대를 만나서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즐거운 이야기 자유인의 결혼 문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